꿈을 기록해 봅니다.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가 있는데, 대학교에 어떤 교수 하나가 자살을 했는지 아무튼 죽었어요. 근데 그 동료 교수들의 질투와 어떤 암투가 있었습니다. 과목은 생각나지 않는데 전공이 교수들이 대피를 했는지 어떤 한 장소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남자 교수 옆에 있는데, 그 교수가 나한테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요. 근데 내가 지식이 왔는데 그 죽은 교수하고 이 남자 교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남자 교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고, 나도 이 대학을 들어올 생각이 없고, 내 아들도 이 대학을 보낼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명령질을 해줄 이유도 없고 내가 그걸 당해줄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내게 말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주 괘씸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꿈이 아주 길면서도 복잡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우리 남편이 트럭을 몰고 왔는데 어떤 장소에 파킹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나한테 저기 우리가 몸을 씻었나? 수건을 들고 있고 내가 남편의 옷을, 조그만 옷을 접어서 들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트럭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나한테 뭘 또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꼭 자기 일을 남 시킨다고, 자기가 좀 하지 꼭 자기 일을 남 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나왔었어요. 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보자기를 아주 커다랗게 펼쳐놓고요. 신발을 파는데 구름처럼 아주 폭신폭신하게 생긴 슬리퍼, 샌들 이런 걸 파는 거야. 그래서 구현하는데 2,000원 뿐이 안 하는데 기울기가 2,000원이야. 와, 그래가지고 내가 2,000원 꿈이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내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찾아봤더니 저 앞에 있는 거야. 그래 남편도 네가 원하면 사준다는 그런 지식이 와요. 남편의 생각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샌들이 그렇게 고급도 아니고 짐이 될 것 같아요. 또 사다 놓으면. 그래서 그냥 옵니다.
구경만 하고 와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술집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요. 아주 틈새가 비좁아요. 사람들 양쪽에 앉아있고 우리가 간신히 둘이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남편의 딸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남자들이 오른쪽 첫 번째 줄에 테이블에 앉은 남자가 나한테 뭐라 그래. 자기가 내 혼처를 알아봐 주겠대요. 그러는 거예요. 막 농담식으로 이렇게 좀 불량하게 말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너 따위 필요 없어. 네가 소개해준데 필요 없어 안 가. 막 그러면서 나도 좀 세게 대응을 했어요. 그 다음 줄에서 왼쪽에 테이블에 있는 사람 남자 중에 한 남자가 그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앉아있어요. 왼쪽엔 두 명이 앉아있고 사람에게 껌을 던집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나가는 찰나죠. 그 공간을. 그러면서 봤는데 껌이 어깨에 떨어진 거예요. 그 남자의 오른쪽 어깨.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남자가 껌을 못 찾네요. 자기 어깨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내가 집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잘 찾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비좁은 틈새를 전진했습니다. 앞으로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있는 장소가 버스로 변하는 거예요. 버스. 그 남자들하고 내가 맨 앞에 있고 우리 남편이 내가 딸로 변했는데 맨 앞에 있고 우리 남편이 버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버스 밖에 매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버스가 붕 떠갔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잘 가던 버스가 갑자기 좀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이렇게 완만하게 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이 제일 놀랐어요. 밖에서 매달려 갔었는데 다리가 다친 거예요. 다리가. 그 충격에. 근데요. 내가 이제 딸로 변했는데 영 다른 얼굴 다른 사람으로 변했는데요. 다치기는 우리 남편이 다쳤는데 내가 다친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아주 기다란 계단 꼭대기에 있어.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인지 뭐 이웃 아주머니인지가 내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힘들게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어서 올라가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것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꾀를 부리고 선생님 오며 가며 힘들게 저거를 챙기고 있는데 게으르다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는 억울했지만은 내가 옛날부터 이 집을 빼야 된다고 몇 년 지난지 몰라 이 집을 빼야 된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더만 1층 집에는 얼마나 편하겠냐. 지금 이렇게 높은 계단을 계속 오르고 내리고 환자가 너무 힘들다. 지금이라도 이사를 가야 된다. 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알지도 못하는 아주머니는 계속 나를 흉을 보는 거예요. 보거나 말거나 그냥 나는 내일 하는데 그런 몸을 가지고 장애 이 다리가 이제 불편한 몸을 가지고 다리가 불편한데 이상하게 재활은 또 팔을 재활을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갔어요. 대학인가 봐요. 성악 대학인가 봐요. 팔에다 무슨 로봇팔 같은 기계를 꼈어요. 양쪽 팔에다가. 그러고 나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불이 들어와요. 그게 빨갛게 불이 들어와요. 근데 그 교수가 보더니 동작이 네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래서 불이 그렇게 들어온대요. 자기가 끼더만 아주 부드럽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진짜 다른 색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하네. 그런데 지금도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 다리가 다쳤는데 팔을 재우라고 있는 거예요. 예, 기어서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또 얘기하기를, 교수가 이제 모르는 두 명인데 여자 교수인데 노래를 발성을 가르치는데요. 네가 사고 이후로 발성하는 거를 소리가 안 나온대요. 안 하는지 안 하는, 그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안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할 생각이 없대요. 노래를 할 생각이 없대요. 그 발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단어도 뭐 어떤 말인지 생각도 안 나요. 예. 그 분야로 안 한대요. 그러는 거야. 그럼 자기가 시범을 보이는데요. 나는 여전히 딸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근데 이제 발성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고 뻐끔뻐끔 거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참 고민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저기서 만난 그 약간 내가 이제 좀 저 개또라이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한 방에. 그렇게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은요, 그 투명한 유리 칸에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책상 조그맣게 그 조그만 칸에 앉혀놓고 그 유리 쪽문이 창문이 있는데 그 너머로 이 기다란 쪽지에 한문으로 글씨가 써있더라고. 그거에다 테이프를 딱 붙여갖고요. 자, 네 마음대로 붙여봐. 그러면서 넘겨주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주 그냥 유리에다가 칸칸이 아주 되게 세밀하게 탁 붙이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강박이 있는 거야. 줄을 세워야 되는, 칼처럼 맞춰가지고 줄을 막 세워야 되는 그런 강박이 있는 거야. 네. 그랬더니 그 남자가 내가 주는 그 쪽지들을 혓바닥에다 이렇게 받을 때가 더 이상 받을 데가 없으니까 혓바닥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 잠깐 거기다 달아놓더라고. 그러더니 아주 그냥 열심히 그걸 맞추면서 미소를 짓는 거야. 좋아가지고 자기가 시컨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한 사람인데 한문도 나는 한문을 모릅니다. 공부를 안 해서. 한문도 많이 알고 근데 그런 장애가 있어요. 그 남자는. 근데 나는 그거를 장애로 생각 안 하고 재밌게 생각을 했더라고요. 꿈속에서는. 참 재밌는 남자다. 이렇게만 해주면 네가 행복하냐? 그러면 실컷 해라. 그러면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인지는 알 수 없는데 애기가 둘이 있는 거야. 한 3살 정도 된, 아니지,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는데 한 5살, 5살, 4살
아무튼 유아인데요. 우리 남편이 이제 아직 안 왔어요.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편이 오면 뭐 맛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내 앞에 라면이 있더라고요. 라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연락해서 몇 개 더 사오라 그래야 되겠어. 근데 라면도 뜯어봤어요. 근데 면발이 은색으로 돼 있습니다. 은색 면발. 그 라면 스프를 또 꺼내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라면을 물을 올려가지고 끓였습니다. 스프도 붓고. 그래가지고 이제 라면 남편이 오면 더 많이 부어서 먹어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큰 애가 와갖고요. 테이블이 아주 많더라고. 길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서큘레이터를 자기가 자기 앞에서 돌리려고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보니까는 옛날에 쓰던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각도가 안 맞는 거야. 나는 야 추운데 무슨 선풍기를 쓴다 그래. 근데 자기는 선풍기를 쓰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기가 이제 돌리려고 했던 서큘레이터보다 한 50cm 뒤에 있는 선풍기를 각도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건 이미 각도를 약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 애가. 그 다음에는 애들이 엄청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 큰아들 작은아들이 엄청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이들이 내 방향으로 오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꺼번에 내 오른쪽에 있게 됐는데 둘을 한꺼번에 껴안아줬어요. 그랬더니 큰애가 수줍어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둘째도 좋아하고. 아마 꿈속에서 큰애는 우리 남편 같고요. 실제에서 작은애는 우리 아들 같습니다. 나는요, 이 남의 기분이나 그런 것을 맞춰줄 줄 몰라요. 굉장히 이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를 굉장히 죄스럽게 생각해왔어요. 죄인으로. 그러나 나의 기질이 리더적인 기질로서 또한 약간의 그거를 왜 남성 여성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지 표현력의 한계에 내가 참 안타스러운데 다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성 여성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은 굉장히 도드라지고 큰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여전히 나는 다른 표현을 쓰고 싶지만 그게 잘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몸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정신세계는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적인 기질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심이 발동하고 돕는 배필의 기능이 적습니다. 예, 매우 적어요. 오히려 남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을 남의 기분을 맞춰준다든지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약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남이 해달라는 거를 해주게 돼요. 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안에서 가족에게 적용을 많이 합니다. 가족에게만. 네. 나보다 약하고 모질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도 내가 우리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다가 욕을 먹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욕을 먹은 게 아니라
내가 뱃살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을 먹었어요. 내가 하는 행동하고 뱃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렇듯이 짐승들은요 보답을 할지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어주고 공급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빠가 엄마에게 하는 행동이야. 네, 얼마나 눈물 나는 부부 생활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빠는 월급을 통장지에 엄마한테 주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오셨는데도 잘했다는 칭찬 한마디를 못 드셨어요. 자식들을 다 세뇌시켜가지고 우리 언니는 지금도 우리 아빠가 뭘 했냐, 뭘 해줬냐, 엄마가 아빠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이 했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시골에서 벌이도 없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근데 우리 아빠는 회사를 다니면서 매달 월급을 받아와서 생계를 유지했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그거를 잘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언니는 그 세뇌가 당해가지고 엄마 편을 그렇게 들더라고요. 남을 도와주고 헌신하면서도 보답을 받지 못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가족에게조차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나는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해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바로 결혼이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됐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주질 않았어요. 불행이 다행이 된 것인지 우리 여사액자들은 남편을 통해서 연단받고 갱신당합니다. 강제로 갱신당합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내란 존재가 남보다 탁월하다는 것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잘났기 때문에 남을 섬겨줘야만 해요. 네, 그것은 어떤 공식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더 불편해집니다. 예, 짐승들에게 해주고 욕을 먹는 것보다 안 해주고 안 해줘도 욕을 먹어. 해줘도 욕 먹고 안 해줘도 욕을 먹어요. 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야. 근데 요즘 꿈을 꾸면은 내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구나 이런 것이 느껴져요. 음색라면을 끓였다. 굉장히 좋은 꿈 같습니다. 요즘 계속 돈 들어오는 꿈을 꿔요. 네. 응답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세리요한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우리 남편도 알고 아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세요. 확증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꿈 내용 중에 이제 놓친 게 있어서 다시 기록해 봅니다. 내가 아기들을 안기 전에요. 그 아기들을 안는 그 장소와 그거는 내가 본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발성이 안 나온 그 장애를 가진 재활 중인 여성 딸의 그 일을 생각할 적에 나는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발성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엄청 콩까지 아주 매끄럽게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괜찮은데 나는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